자, 이번 시간은 투은사 핵심 종합 강의 5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1과목 1편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는 1과목 2편 금융상품 첫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진행을 하죠. 1과목 2편 금융상품. 네, 이 과목의 특징은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요. 8문항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어려움이 있죠. 방금 지난 시간에 끝난 세제와 비교한다면 세제는 범위가 매우 좁은데 범위가 작은데 7문항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목은 그야말로 전략 과목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이런 과목, 범위가 많은데 문항수가 적은 과목이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인데 이제 이럴수록 중요한 거 위주로 잘 봐야 되니까 기출보건 문항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기출보건 문항의 어떤 기능이 좀 더 중요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 과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핵심 종합반 강의는 기본서 이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취지의 강의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이제 11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그 첫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 본 순서 들어갑니다. 챕터 1, 금융회사의 종류인데요. 자,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거는 요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아닌 거. 예. 잘 보시면은 상호저축은행, 자, 끝에 은행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은행은, 자, 은행과 비은행으로 구분이 되고, 또, 은행은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그리고 일반 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이렇게 분류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다,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일반 은행법, 특수은행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수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그러한 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예금 등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 아니지만 여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수은행의 종류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네, 이제 밑에 이익금융권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권회사를 말하고요. 지바투자업자는 뭐예요? 자산운용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금융과 상대되는 말로 은행을, 이금융과 상대되는 말로 은행을 일금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일반은행이죠. 그리고 이제 특수은행 5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이나 채산성을 이유로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 공공 분야죠. 사회간접자본 투자.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취지로 설립된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현재 2021년 현 시점에도 작동이 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출입은행. 나머지는 다 시중은행화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4대 시중은행이다고 하는 거는 요 4가지를 말하죠.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 우리은행. 그리고 이제 농협은행을 넣어서 플러스 1 해서 5대 시중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 시험 대비로는 일반은행, 특수은행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분류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분류상 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은 끝에 이름이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입니다. 네, 답은 4번이죠. 또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상호저축은행이 상호금고였죠.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
2000년 초반대였어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은행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실체는 안 바뀌는데 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아무튼 뭐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특수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은 5가지는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홍콩 상하이죠. 요거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일반은행에 들어가죠. 4번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 문제. 특수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은 5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 중앙회. 지금 NH농협은행이죠. 단위조합은 요거는 이제 그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갑니다. 이 분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농협 단위조합은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갑니다. 상호금융이다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은행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는 여수신,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수신을 받고 여신, 대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대 마진이 있죠, 여기에다가. 예대 마진이 뭐 은행의 고유의, 그죠? 중요한 수익원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좁혀졌잖아요. 저금리가 되면서. 그리고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은 은행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요거는 이제 표지어음을 볼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중소기업이 어음을, 이제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어음을 받죠. 그러면 이제 그 어음을 뭐 만기 6개월인데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해서 현금으로 쓰는 거죠. 그 일을 해주는 어음 할인인데 요거는 은행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의 인수는 부수 업무가 돼요. 고유 업무가 은행의 본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본업보다 좀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를 겸용 업무라고 하고, 부수 업무는 중요도가 좀 더 떨어지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고유 업무는 여수신,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 그리고 채무증서 발행. 채무증서 발행, 뭐 CD 발행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겸용 업무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업이다. 은행에서 카드 같이 하는 데 많잖아요. 그죠? 신한카드 이런 거. 이게 신용카드업이 이제 겸용이 되는 거죠. 자, 신탁업이다. 펀드 판매업이다.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이 이제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거죠.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다 겸용 업무가 되는데, 이제 그 금리가 자꾸 떨어지면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이런 거를 다 해야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은행에 다니는 직원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지금 이런 걸 다 하니까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펀드 자문인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그죠? 펀드 자문인. 보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시험과 변액보험 시험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신탁업에서는 이제 특정금제 신탁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거고, 여기서 ELS가 들어간 게 이제 ELT가 되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파생 상품의 요소가 들어가면은 또 파생 자문인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파생 자문인.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많이 하죠. 이런 자격을 다 취득해야 되니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있죠. 투자일임업은 은행에서 ISA에 한해서 투자일임업을 투자일임업에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뭐예요? 요것도 이제 1임형 신탁형이 있는데 1임형을 하려면은 투운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죠? 아마 이런 용도로 지금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은행의 직원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좀 힘드시겠지만 좀 많이 하면, 그죠? 또 뭐 실력이 뭐 늘어나고 하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은행의 고유 업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음의 할인과 음의 인수를 구분하자라는 문제가 되겠죠. 3번은 이제 부수 업무가 됩니다. 부수 업무. 자, 그리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법률에 법률상 은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상 은행이다라는 거죠. 자,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예금, 그리고 오른쪽 세 개는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네,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얘네들은 신용협동기구라고 합니다. 신용협동기구. 여기서 상호금융은 이제 농수협 단위조합을 말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